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궁금해하고 저한테 진짜 수백 번은 질문 주신 주제인 것 같은데, 옛날 블로그랑 새로 만든 블로그의 차이, 이걸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나 새로 블로그 만들었는데 지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옛날 블로그 있는데 그걸 키워도 되나요? 이런 블로그적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 태무산 블로그 확인법.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태무가 다들 뭔 줄 아시죠? 태무. 중국에서 엄청나게 싸게 우리나라로 물건을 팔고 있는 플랫폼인데, 그걸 태무라고 합니다. 저도 이 태무에서 물건을 몇 개 사봤거든요. 정말 저렴해요. 정말 저렴한데, 꽤 괜찮습니다. 품질이 꽤 괜찮아요. 여러분도 태무에서 옷이나 그런 거 많이 좀 사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전자기기는 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태무에서 이걸 샀는데, 이게 음질이 다이소 5,000원짜리보다 안 좋더라고요. 테무에서 전자기기 사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데, 옷이나 이런 거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태무산 블로그 확인법 알려드릴게요. 태무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찍게 됐냐면, 요즘에 릴스나 이런 거 돌리면 태무산 유노유노, 뭐 태무산 차은우, 태무산 송강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무산 블로그라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태무산 유노유노.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별명이 유노유노였다 보니까, 네, 저예요, 저. 어떻게 조금 닮았나요? 조금 있죠? 태무산 유노유노. 너? 좀 닮았어. 예, 예. 이게 장발이라 그렇지 옛날엔 좀 많이 들었었어요, 유노유노.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태무산 블로그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고요. 블로그에도 태무산이 있다. 이쯤 말했으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높은 블로그란 무엇일까요? 네, 이 가치가 높은 블로그라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오래된 블로그. 딱 집어서 말해드릴게요. 2015년 9월 또는 12월 이전에 있는 블로그가 가치가 높아요. 9월 아니면 12월인데 이걸 정확한 날짜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5년 9월이나 12월이에요. 자, 이때 만들기만 해서 안 됩니다. 글 안 쓴 블로그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오래된 블로그가 가치가 높냐면, 오래된 블로그일수록 최적화 한계점이 높고 최적화 블로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기준이 세워졌냐면,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저도 대본을 써놨어요. 자, 이렇게 대본을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랩하는 것처럼 읽을 거니까 받아 적으실 분은 적고요.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세요. 용서아, 시작이야. 너의 꿈을 펼칠 시작이야. 말 더듬으면 안 돼. 오케이, 쇼미더머니 간다. 2016년 이전의 블로그 중에서 글을 작성하고 작성한 글을 상위 노출시켜서 유입시켰을 경우 최적화 블로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그냥 글자 수만 많으면 상위 노출이 되는 수준의 저급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글자 수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이런 기준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블로그 쪽으로 유명한 개발자 피셜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2016년도 이전 블로그가 최적화 가능성이 높다면 2016년도에 서버 이전을 네이버에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서버에 있는 데이터 지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전할 경우 서버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해서 과거 서버에 있던 데이터 지수를 동결하고 새로운 서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 블로그가 2016년도 이전 블로그보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이 앞에 계속 설명드릴 건데 2016년도 이후 블로그라도 충분히 상위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상위 블로그인데 저도 2016년도 이전. 너 죽어라 그냥. 야, 너 죽어. 너는 패배자야.
너 루저야. 너 딴 새끼가 무슨 라방을 하겠다고 말더듬이 새끼가 합니다. 제가 2016년도 이후 블로거인데 최상위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2016년도 블로그라도 지금 알고리즘에서는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월에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누구나가 벌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월 500, 600 단위까지는 힘들겠죠. 그래도 월 100, 200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처럼 풀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2016년도 이전의 블로거들은 과거에 있는 서버의 지수 플러스 지금 새로 생긴 서버의 지수까지 동시에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만든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만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 신규 서버에 있는 지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블로거 분들이 지수가 높은 이유, 공식 과거 서버 지수 플러스 신규 서버 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가 키우기가 쉬운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태무산 블로그 확인법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무산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다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블로그가 태무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내 블로그의 히스토리를 확인한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블로그로 들어간다. 지금 블로그로 들어간다. 내 블로그를 클릭해 본다. 그리고 여기 프로필에서 블로그 히스토리를 클릭해 본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 개설한 날짜가 나와요. 내 블로그 개설한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설한 날짜로 태무산을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설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시기를 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2020년도에 첫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만약에 이 2016년도 이전에 내가 글을 써놨다. 그렇다면 태무산 블로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글을 썼다 보니까 태무산 블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태무산 블로그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추가되는 게 내가 2016년도 이전에 글을 썼어야 했고 그 글을 통해서 유입된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글을 통해서 조회수가 어느 정도 유입됐어야 태무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글만 있어도 태무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썼다가 지웠으면 탈락입니다. 탈락. 자, 이게 첫 번째 확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두 번째 확인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블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블덱스를 치고 이렇게 지수를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가입해서 측정을 하면은 최적화 지수가 나와요. 최적화 지수가. 제 블로그는 최적화가 아닙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측정했을 때 태무산 블로그의 한계점은 이 최적 2입니다. 최적 2. 태무산 블로그의 한계점 최적화 2. 태무산이 아닌 블로그의 한계점 최적 4입니다. 최적 4. 태무산 블로그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최적 2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최적화 블로그 같은 태무산 블로그가 아닌 케이스는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무산보다 한계점이 높아요. 저는 준체 7에서 이 1까지만 왔다 갔다 2년째입니다. 2년째. 최적 3은 4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적 2는 아직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태무산 블로그 확인법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불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불톡에서 지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불톡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자, 불톡 플래너에 들어가 줍니다. 거기서 블로그 지수. 자, 이렇게 내 블로그를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불톡 기준에서도 최적 2, 최적 2까지는 태무산 블로그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태무산 블로그가 아닌 사람들은 최적 3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불톡 기준으로 최적 1입니다. 불톡은 최적 2부터 최적 3까지가 한계치예요. 태무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최적 2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적 3은 뚫지 못해요. 불톡 기준 최적 3은 뚫지 못하는데 만약 태무산 블로그가 아니다 하면은 최적 3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지수 측정하는 사이트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무산 블로그 측정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왜 태무산 블로그라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 했다면은 이제 내 블로그가 태무산인지 태무산이 아닌지 스스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태무산 블로그가 아닌 찐 최적화 블로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최적화 블로그를 사서 블로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깽판을 치던 시절에서는 최적화 블로그로 최상위를 찍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거를 못마땅했었고 잘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다 보니까 이 최적화 블로그로 키우는 난이도와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태무산 블로그로 키우는 난이도를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옛날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2024년도 지금 알고리즘은 태무산이라도 충분히 최적화 블로그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최근에 이 스마트 블록이 도입되면서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블로그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최적화 블로거 분들 중에서 스마트 블록을 잘 몰라서 조회수가 갑자기 훅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이 도입됐을 때 순위권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죠. 저도 이 스마트 블록이란 게 등장해서 최적화 블로그들을 싹 다 제치고 1위까지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2024년도 현재 알고리즘에서는 스마트 블록이 대부분의 키워드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까 태무산 블로그라도 충분히 최적화 블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 블록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지수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탭이에요. 5대5까지는 아니라고 볼게요. 최적화 블로그가 6이라면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태무산 블로그는 4. 이 정도의 경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8대2? 사실 체감상 9대1 정도로 최적화 블로그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대4까지는 비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 최적화 블로그라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요 스마트 블록, 이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에서 밀려요. 그래서 옛날 최적화 블로그들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하위권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태무산 블로그로 시작을 하고 지금도 태무산 블로그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바뀌더라도 아니 오히려 바뀌면 바뀔수록 순위가 높아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애드포스가 높아지고 협찬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무산 블로그일수록 공부는 더 많이 해야 하지만 공부만 한다면 이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 때려 부실 수가 있다. 이 태무산 블로그라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태무산 블로그 소리 질러! 와,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 최적화 블로그인데 오래된 블로그고 최적화 블로그인데 이 알고리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블로그는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뭐 가라고 냅두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만 하면은 따라갈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헬스로 치면은 유전자라고 할까요? 유전자. 이 타고난 유전자를 못 이기는 서민이라도 헬스를 하면 이 타고난 유전자 근처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꾸는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새로 블로거들을 많이 유입하려고 지수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낮추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이 태무산 블로거들이 더
더 많이 비빌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블로그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태무산 블로그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